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들은 얼마 전에 출시한 플럭스에 대한 내용과 지난번 미더에서 말씀드렸던 외부 자산의 간편 입출금,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게 될 런치패드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CX 상장과 관련된 소식 역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영상 끝날 때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번째 쉐어 더 퓨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9월 21일 출시된 플럭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셨던 플럭스가 출시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하며 차츰 익숙해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이드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플럭스의 서비스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플럭스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수익 활동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 말은 수익 실현을 위해 여러분들께서 고민해야 할 것들이 더 늘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쯤 많은 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플럭스의 핵심은 거버넌스 토큰인 SOP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플럭스는 이러한 핵심에 집중된 유동화 프로토콜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풀 투자를 통해 획득하셨던 SOP는 이제 투표나 위임, 투자에 대한 보상을 넘어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럭스의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SOP를 플럭스를 통해 위임하시면 그만큼의 유동화된 자산, 인케이스타가 여러분들 지갑에 전송됩니다. 위임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K-스테디움 앱에서 하셨던 대로 노드에 위임을 하시고 위임에 대한 보상 등을 동일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플럭스를 통해 획득하신 인케이스타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아테네 수합을 통해 다른 자산으로 수합하여 거래소에서 현금화하실 수 있고 LP나 스테이킹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SOP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또는 신규로 커뮤니티 풀에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플럭스가 런칭되면서 오픈 기념 이벤트도 함께 시작되었을 텐데 여러분들 참여를 잘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이벤트보다 더 참여가 쉽고 많은 보상이 제공된다고 들었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K-스테디움의 생태계의 신규 서비스인 플럭스를 직접 경험하고 받으신 인케이스타를 아테네 수합의 수합이나 LP 제공, 스테이킹 등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계획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자산을 활용하시고 그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렉스의 유동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수량의 제한은 없으며 단 10개의 SOP를 위임하셔도 그 경험을 블로그나 트위터, 코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기만 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총 10,000개가 넘는 루이가 보상으로 지급되는데 참여 정도에 따라 한 사람이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루이가 최대 1,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절대 적은 보상이 아닌 듯합니다. 10개든 100개든 위임하시고 신규 유저들이 될 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나 SNS, 블로그 등의 그 경험들을 되도록 많이 공유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야말로 약간의 SOP와 시간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공유하신 게시글들은 주소들만 잘 취합하셔서 그때그때 저희 디스코드에 개설된 이벤트 채널인 Shoutout Plugs에 올려주시면 참여가 완료되고 올려주신 링크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 전담 부서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하나하나 카운팅합니다. 여기서 약간 조심하셔야 할 부분 몇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커뮤니티의 경험을 공유하실 때 플럭스에 위임하신 것이나 위임을 통해 받으신 인케이스타를 아테네 수압에서 스테이킹하신 화면의 스크린샷뿐만 아니라 플럭스나 K스테디움에 대한 서비스 소개와 경험을 함께 업로드해 주셔야 카운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벤트의 목적 자체가 K스테디움과 플럭스에 대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블로그와 같은 곳에 하나의 글을 쓰시고 그것을 다시 짧게 줄여서 트위터나 여러 코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셔도 이벤트 참여로 인정되는 난이도가 낮은 이벤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플럭스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의 참여를 옆에서 대신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분이 올리신 플럭스나 아테네 수압의 경험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허위로 게시글을 작성하셔서 참여하시는 것들은 참여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플의 간편 입출금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더리움이나 USDT와 같은 외부 자산을 K스테디움으로 가져오려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수수료 부담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불편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간편 입출금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편 입출금 서비스는 시중에 있는 여러 거래소와 K스테디움 지갑을 직접 연결시켜서 브릿지를 거치지 않고도 외부 자산을 들여올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가 출시되면 여러분들 지갑에 보이시는 것처럼 토큰 목록에 추가된 자산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K스테디움 월렛의 리플 간편 입출금 서비스 화면 중 몇 개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출시 전의 화면 기획과 디자인 단계이니 출시 때 바뀔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월렛의 자산 목록에서 KSXRP를 선택하시면 Deposit, Withdraw, Send의 3개 버튼이 나올 것입니다. Send는 K스테디움 월렛 내에서 리플을 보내실 때 사용하시는 버튼이고 외부 거래소 지갑에서 리플을 K스테디움 월렛으로 보내기 위해 디파짓을 선택하시면 리플을 받으실 수 있는 지갑 주소 및 QR코드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주소를 복사하여 보내실 지갑에 붙여 넣으시거나 해당 지갑에서 QR코드를 비추시면 지갑 주소가 입력됩니다. 그리고 보내시기만 하면 K스테디움 월렛에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출금하실 때는 위드로우를 선택하시고 수량과 보내실 거래소 지갑 주소를 넣어주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능의 시작은 리플의 XRP가 될 예정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XRP가 가장 빨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에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자산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코인들은 다양한 메인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자산에 최적화된 개발 작업이 필요한 만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추후에 별도로 공지드리겠습니다. K스테디움은 이번 달 출시를 목표로 런치패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뭔가 낯설은 단어가 나와서 벌써부터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노드래곤이나 딜라이트와 같이 노드에 위임하셔서 투자하셨던 방식이 커뮤니티 풀 투자였다면 런치패드는 개인적으로 직접 투자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의 투표로 결정되었던 프로젝트 투자, 그러니까 커뮤니티 풀 투자와 이 런치패드가 가장 다른 점은 별도의 제한이나 투표 과정이 없이도 개인적인 선택으로 프로젝트에 투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투자 단계로는 프리세일 기간에 좋은 가격으로 들어가시게 되실 텐데 단 런치패드의 투자가 자유로운 대신
커뮤니티 풀 투자 시의 보상 금액보다는 높게 설정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퍼블릭 라운드의 가격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책정될 예정이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니 결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치패드 투자는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기 편하도록 K스테디움 앱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에 참여하시는 방법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앱에서 투자 가능한 프로젝트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프로젝트인지, 교환비는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프로젝트에 투자를 결정하시면 투자하실 수량을 입력하고 실행하시면 즉시 K스타가 지갑에서 전송되고 투자가 완료됩니다. 정해진 프리세일 기간이 끝나면 투자하셨던 K스타 수량만큼 프로젝트 토큰의 교환 비율로 교환되어 각자 보유하신 K스테디 월릿으로 지급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주의할 점은 프리세일 물량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일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프리세일 물량이 다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런치패드에 참여하게 될 3개 이상의 좋은 프로젝트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여러분들께 첫 번째 런치패드의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여러분들께 더 좋은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CEX 상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지를 통해 공유드린 것처럼 그동안 거래소와의 일정 조율이 있었고 조율될 일정상 CEX 상장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10월에 진행될 예정인데 거래소 방침상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상장이 임박했을 때 거래소 측으로부터 통보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번 상장은 K스타의 단독 상장입니다. 물론 루이나 인케이스타의 상장도 거래소 측과 논의하고 있지만 외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본 결과 상장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K스테디움의 여러 에셋들을 동시에 상장하는 것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루이를 비롯한 다른 자산들의 상장은 추후에 별도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스타의 CES 상장은 저희 K스테디움에 있어서도 또 한 번의 중요한 방점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의미는 신규 유저를 유입할 수 있는 창구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CEX에 상장된다는 것은 또 다른 거래소를 통해 K스타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긴장되기도 하지만 K스테디움의 기축통화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믿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유저들이 K스타를 보게 될 것이고 저희가 준비를 잘하면 또 그만큼 새로운 유저들이 우리의 생태계로 유입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상장이 되고 나면 그 날짜는 K스테디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의 Share the Future 사전에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곧 중요한 일정들이 시작될 예정이라 많은 분들께서 이번 미더블 살펴보고 계실 텐데요. 남아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은 실시간 Q&A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실시간 화면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